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 전해드리는 곳, 네모난 우체통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꿈꾸던 한 아버지, 그러나 가족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무겁게 흔들리고 있다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자식들의 부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박정우입니다. 올해 65세가 됐죠? 35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어요. 관리팀에서 말입니다. 성실하게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퇴직 기념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아내 순자, 아들 민석이, 딸 민지까지 모처럼 다 같이 모인 자리였죠. 아버지 수고 많으셨어요. 민석이가 맥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35살인데도 아직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실패만 반복하고 있어요. 아빠, 이제 좀 쉬세요. 민지도 웃으며 말했죠. 33살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팔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민석이가 목을 가다듬더니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카페를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불안한 쪽으로 말이에요. 요즘 원두 카페가 대세잖아요. 동네에 하나씩은 다 있고 제가 알아보니까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금방 회수돼요. 민지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온라인 쇼핑몰 생각하고 있어요. 의류 아이템인데 중국에서 직접 수입해서 팔면 마진이 엄청나거든요. 두 아이가 번갈아가며 설명을 쏟아냈어요. 카페는 5천만 원, 쇼핑몰은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치면 8천만 원입니다. 아빠, 퇴직금 있잖아요. 1억 5천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편히 살 줄 알았는데 퇴직금이 종잣돈이 아니라 미천이 되었구나. 순자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여보, 애들 장래인데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5년을 모은 돈이에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회사에 나가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술자리도 빠지지 않고 쌓은 돈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눈에는 그냥 투자금으로만 보이는 거죠. 아버지, 어떠세요? 성공하면 몇 배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어요. 민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퇴직금 통장을 꺼내 봤습니다. 1억 5,324만 원. 정확한 숫자까지 외우고 있어요. 35년의 무게가 느껴지는 숫자였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노후는 괜찮을까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노후 말이에요.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을까요? 새벽 5시가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도 아이들이 나타나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창업 지원 좀 해주세요. 새벽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3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에요. 회사를 그만둔 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여전히 같은 시간에 깹니다.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갔어요. 신문을 가져와서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면서 신문을 보는 게 제 아침 루틴이었거든요. 경제면을 펼쳤는데 창업 관련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요즘 청년 창업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례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아이들 말이 맞나 싶어서 계속 읽어봤어요. 그런데 실패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성공한 이야기만 주로 나와 있죠? 순자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민석이 어제 또 전화했어요. 카페 자리를 벌써 봐뒀대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벌써 자리를 봐뒀다니요.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말도 했고요. 다른 사람이 먼저 선점하면 안 된다고. 아침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평소에 잘 먹던 미역국도 목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버지, 그 돈 언제까지 그냥 두실 거예요? 민지가 화장을 하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돈이라고 했어요. 내 퇴직금을 그 돈이라고. 뭔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순자도 거들었어요. 애들 말도 일리가 있어? 돈이 그냥 있어봤자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문만 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친구 영수가 전화했어요. 같이 퇴직한 동기였습니다. 정우야, 나 다음 주에 제주도 간다. 아내랑 한 달 살기 해보려고. 부러웠습니다. 영수는 자식이 없어요. 부부끼리만 살죠. 너도 어디 좀 다녀와라. 35년 동안 고생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나도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순자랑 둘이서 온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아이들이 창업 자금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녁 먹을 때 민석이가 또 꺼냈어요. 아버지, 카페 사업 계획서 만들어 왔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A사 용지 10장짜리였습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매출 예상액, 고객 분석, 마케팅 전략까지 한 달에 5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1년이면 투자금 회수하고도 남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저는 계획서를 덮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자. 민석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가 너무 신중하신 거 아니에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다시 꺼내 봤어요. 1억 5,324만 원. 이 숫자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동년배 친구들은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통장 내역만 바라보고 있고요.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인가 싶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집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순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순자가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낸 적이 별로 없었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말입니다. 민석이랑 민지 얘기예요. 나도 생각해 봤는데 애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자까지 아이들 편을 드는 거였어요. 여보도 알잖아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애들이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있어요?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은 다 도와준다고 해요. 우리만 안 도와주면 애들이 뒤처지잖아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듣고만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심쯤에 민석이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어요. 아버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찜해둔 카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보러 온대요. 숨이 가빠 보였어요. 정말 급한 것처럼.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정말 좋거든요. 유동인구도 많고 대학교도 가깝고. 민석이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괜찮아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재촉하는 걸까요? 저녁 때 민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업체랑 계약을 빨리 해야 해요. 늦어지면 조건이 나빠진다고 하거든요. 두 아이가 번갈아 가며 압박을 가했어요. 순자도 옆에서 거들었고요. 여보, 애들 말 들어보니까 정말 급한 것 같은데요.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저는 벽에 걸린 감사패를 봤습니다.
근속 35년 감사패였어요. 회사에서 준 거였죠? 35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었어요. 병가도 거의 낸 적이 없었고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서 받은 감사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들은 그런 제 노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돈만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결정해 주세요. 민석이가 다시 말했어요. 저희도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기 비용만 빌려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투자 받을 수 있어요. 빌려주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계산을 해봤습니다. 35년 근속으로 받은 퇴직금, 매달 조금씩 모은 적금, 집까지 합치면 제법 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절반 이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노후 대책이 없어져요. 의료비는 어떻게 하죠?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많이 들 텐데, 순자도 마찬가지고요.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돌고 돌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쯤 순자가 뒤척이며 말했어요. 여보, 잠이 안 와요? 응, 좀 그래. 애들 일 때문에 고민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겠죠? 여보, 우리가 너무 걱정하는 건 아닐까요? 애들도 다 컸는데. 그 말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됐어요. 순자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결정을 제가 해야 하거든요.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오랜만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민석이가 맥주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런데 술이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석이가 갑자기 진지해지더라고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계산적이라고요? 친구들 부모님은 다 자식들 창업 지원해 주시거든요. 김철수 아버지는 치킨집 차려주셨고 박민호 아버지는 편의점까지 사주셨어요. 민석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만 안 해주시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계산적이라고요? 민지도 끼어들었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아빠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아빠 세대가 꼰대라고 불리는 거예요. 꼰대라고 했습니다. 내가 꼰대라고.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어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회사에 나갔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억지로 마셔가며 인맥을 쌓았고 승진을 위해 밤늦게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절 꼰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도전하지 않으면 뒤처져요. 민석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처럼 회사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자기 사업을 해야 합니다. 제가 회사에 의존했다고요? 35년 동안 성실히 일한 게 의존이라고요? 순자도 술이 취해서 그런지 아이들 편을 들었어요. 애들 말도 일리가 있어? 당신이 너무 신중한 거 아니야?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야? 퇴직금 있잖아요. 그것도 못 내주시겠어요? 민석이가 대답했어요. 퇴직금을 못 내준다고 했어요. 35년의 노고가 담긴 돈을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성공하면 몇 배로 돌려드릴게요. 믿어주세요. 몇 배로 돌려준다고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희들은 내가 ATM 기계인 줄 아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큰 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거든요. 35년 동안 모은 돈이야. 하루아침에 날릴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민석이가 화를 냈어요. 날린다고요? 투자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 실패할 거라고 단정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을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식들을 믿지 못한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빠, 저희가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결국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존재 자체가 돈 지갑으로만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밖에서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중재하는 목소리도 들렸고요. 하지만 저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고 화가 났거든요.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가족들과 얼굴을 마주치기가 싫었어요. 동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친구 영수에게 전화했어요. 영수야, 너 변호사 아는 사람 있지? 왜, 무슨 일 있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재무 상담을 받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영수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퇴직금 1억 5천만 원,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아이들의 창업자금 요구까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퇴직금과 연금, 부동산을 합치면 자산은 충분합니다. 하지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녀분들 창업 투자금으로 8천만 원을 쓰신다면 회수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요? 창업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년 내 70%가 망합니다. 3년 내에는 90% 이상이 문을 닫아요. 충격적인 숫자였어요. 특히 카페나 온라인 쇼핑몰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더욱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박정우님 나이를 고려하면 안전자산 위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써본 적이 없던 가계부였어요. 월 생활비부터 계산해 봤습니다. 식비, 공과금, 통신비, 의료비, 용돈까지. 대충 계산해도 월 200만 원은 필요했어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월 80만 원 정도. 부족한 120만 원은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퇴직금을 정기예금에 넣으면 연 3% 정도. 월 4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나와요. 그래도 80만 원이 부족합니다. 만약 아이들한테 8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남는 건 7천만 원뿐이에요. 이자 수입은 월 17만 원 정도. 그럼 월 183만 원이 부족해집니다. 계산을 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왔어요. 의료비는 또 어떻게 하죠?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순자도 마찬가지고요.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몇 천만 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돈은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저녁에 순자와 둘이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계산해 봤는데 말이야. 가계부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수입과 지출, 그리고 부족한 부분까지. 순자도 심각해졌어요. 이렇게 부족할 줄 몰랐네. 아이들한테 돈을 주면 우리 노후가 불안해져. 정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사실대로 말해야지. 그날 밤 다시 계산해 봤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말이에요. 만약 아이들 사업이 성공한다면 그럼 정말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럼 8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70%가 1년 내에 망한다는 변호사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회사와 가정 둘 다 지켰어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죠? 그런데 내 노후는 누가 지켜주나요? 아이들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결국 제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35년 모은 돈으로 말이에요. 주말 아침에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앉았어요. 민석이와 민지는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승낙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계부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식탁 위에 가계부와 계산기를 펼쳤습니다. 노란 줄로 표시한 칸에 연금 8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부족분 120만 원이 굵게 남아 있었죠. 올해 다른 출입카드와 근속 35년 감사패도 곁에 두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숨을 고르고 가족을 불렀습니다. 민석과 민지 그리고 순자가 정면에 앉았습니다. 모두 눈빛이 같았습니다. 오늘 허락을 받아낼 수 있다고 믿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 집 한 달 살림은 이렇다. 작년 기준 병원비와 약값이 월 23만 7천 원이었다. 전기와 가스가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장바구니 값은 매달 올라간다. 연금 수입은 80만 원뿐이다. 그러니 매달 120만 원이 비게 된다. 이 빈칸을 대체하지 못하면 우리 노후는 즉시 흔들린다. 말끝이 갈라졌지만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만 하고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식탁에서 떠들썩하게 얘기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창업 자금 얘기를 들으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나갔는데 동네 도서관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지나치기만 했는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생각보다 시설이 좋더라고요. 넓은 열람실에 신문과 잡지도 많이 있었어요. 사서분이 말해주더라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스마트폰 교실, 컴퓨터 교실, 회계 기초반도 있고요. 회계 기초반이라는 말에 관심이 갔어요. 어떤 걸 배우나요? 가계부 작성법, 투자 기초 지식, 세금 전략법 같은 거예요.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등록을 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순자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도서관에서 회계 공부하기로 했어. 갑자기 왜? 이젠 남의 회사가 아닌 내 시간을 채우자. 순자가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네. 나도 뭔가 해볼까? 첫 수업날 도서관에 갔어요. 저처럼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1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강사는 30대 젊은 남자였어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가계부 작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해온 것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더 체계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옆자리 할아버지와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작년에 퇴직했어요. 저는 박정우입니다. 올해 퇴직했고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저보다 먼저 퇴직해서 경험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할 일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배우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떤 걸 하세요? 걷기 모임도 나가고 요리 교실도 다니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봐요. 유튜브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동안 스마트폰은 전화와 문자 정도만 사용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민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아직은 대화가 가능했거든요. 민지야, 유튜브 어떻게 보는 거야?
아빠, 갑자기 왜요? 민지가 신기해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민지가 제 폰으로 유튜브 앱을 다운받아 줬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법도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요리 영상도 보고 건강 정보도 찾아봤어요. 목요일에 다시 도서관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에 대한 수업이었어요.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어요. 안전한 투자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주식, 펀드, 채권 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어려웠지만 흥미로웠습니다. 수업 후에 김영호 할아버지와 커피를 마셨어요. 정우 씨, 부동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이요? 작은 원룸 하나 사두면 든든해요. 월세 받으면 용돈도 되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그동안 부동산은 집 한 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룸이면 얼마 정도 해요? 요즘 1억 정도면 괜찮은 걸 살 수 있어요. 월세로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계산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연 6% 수익률이니까요. 저녁에 순자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들은 얘긴데 말이야. 원룸 투자 얘기를 해줬어요. 순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구나. 생각해 볼 만하네. 주말에 혼자 동네를 걸어다니며 생각해 봤어요. 퇴직 후 한 달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회사 스케줄에 맞춰 살았는데 이제는 제 스케줄대로 살 수 있었어요. 도서관도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물론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색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저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죠. 한 달 후 민석이가 급히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카페 사업이 완전히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빠진다고 해요. 이미 계약금도 넣었는데. 민석이는 몇 주 전부터 친구와 함께 카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투자를 거절하자 다른 방법을 찾은 거였죠. 얼마나 넣었어? 500만 원이요. 친구가 같은 액수를 넣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네요. 순간 안타까웠어요. 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어? 어려울 것 같아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거든요. 민석이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자리를 구할지. 또 같은 말이었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민석아, 아빠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어? 민석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며칠 후에는 민지가 울면서 왔어요. 아빠, 저도 문제가 생겼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면서 중국 업체에 성금을 보냈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200만 원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완전히 사기 당한 것 같아요. 민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가 처음에 도와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탓이라는 거였어요. 민지야, 그건 아빠 탓이 아니야. 그럼 누구 탓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급하게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순자도 안타까워했어요. 여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 저녁 식탁에서 또다시 갈등이 시작됐어요. 민석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뭔데? 자본이 부족해서예요. 아버지가 조금만 더 내주셨다면 성공했을 텐데. 또 시작됐어요. 제 탓이라는 거였습니다. 민지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진행한 거예요. 그건 너희들 실수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실패의 값은 내가 치러야 한다. 아버지가 평생 겪은 것도 그거였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셨잖아요. 저희는 그런 것도 없어요. 민석이가 화를 냈어요. 친구들은 다 부모님 도움을 받는데 저희만 혼자 하라고 하시네요. 그럼 친구들 부모님처럼 살았으면 친구들 부모님처럼 도와줄 수 있었을 거야.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35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어. 주말에도 골프 접대 나가고 술자리도 빠지지 않았지. 그런 걸로 비교하시는 거예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비교가 아니야. 현실이야. 돈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민석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앞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매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애들이 언제까지 부모에게 의존할 거야?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할 게 있거든요. 일주일 후 민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저 잘못 생각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200만 원 사기당한 일 말이에요. 아빠 탓으로 돌린 거 잘못했어요. 민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거였어요. 급하다고 무작정 진행한 거고, 처음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아빠 말이 맞았어요. 실패의 값은 제가 치러야 하는 거였네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지야. 아니에요. 아빠 말 들었어야 했어요. 나도 내 힘으로 다시 해볼게요. 며칠 후 민석이도 와서 사과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철없이 굴었네요. 민석이도 많이 생각해 본 모양이었어요. 카페 실패한 거 아버지 탓으로 돌린 거 잘못이었어요. 책임은 내 몫이었는데 회피했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35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민서가 아빠도 처음에는 실수 많이 했어. 그렇게 배워가는 거야.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가족은 함께 살아도 인생은 각자 책임진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당신 말이 옳았어? 민석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 취업 준비 다시 해볼게요. 안정적인 일자리부터 구하고 나서 창업은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민지도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회사에서 경험부터 쌓아볼게요.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작정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순자도 변했어요. 여보, 우리도 뭔가 준비해야겠어? 노후 말이야. 김영호 할아버지가 말한 원룸 투자 얘기를 다시 꺼냈어요. 작은 부동산 투자 어때? 월세 수입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순자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번 알아볼까? 주말에 함께 부동산을 보러 다녔어요. 대학가 근처 원룸들을 여러 개 봤습니다. 9천만 원짜리 원룸이 있었어요. 상태도 괜찮고 위치도 좋았습니다. 월세는 4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설명했어요. 계산해보니 연 6% 수익률이었어요. 예금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어때, 여보? 좋은 것 같은데? 해보자. 계약을 진행했어요. 퇴직금 일부를 사용했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원룸을 하나 샀어? 원룸을 왜요? 민석이가 물었어요. 월세 받으려고. 아빠도 노후 준비를 해야지. 민지가 웃었어요. 아빠도 투자를 하시네요. 그래, 아빠도 공부하고 있어? 그날 밤 순자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제 마음이 편하네. 왜? 애들도 달라졌고 우리도 준비를 시작했으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각자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원룸에서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매달 45만 원. 작은 금액이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였거든요. 도서관 회계 수업도 계속 들었어요. 이제는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와도 자주 만났어요. 같이 걷기 모임도 나가고 가끔 등산도 다녔습니다. 정우 씨 많이 달라졌네요. 뭐가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걱정이 많아 보였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를 걱정했거든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글쓰기 반이 있다는 공지를 봤어요.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써보는 시간입니다. 흥미로워서 신청했어요. 첫 시간에 강사가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야기에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걸 글로 남겨보세요. 저는 퇴직 후 겪었던 일들을 써봤어요. 아이들의 창업 요구부터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말이에요. 제목은 내 노후 이야기였습니다. 한 달 후 글쓰기 반에서 발표회가 있었어요. 각자 쓴 글을 읽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5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았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었겠죠? 가족은 함께 살아도 인생은 각자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나왔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셨네요. 저도 배울 점이 많아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발표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대단하세요. 민석이가 말했어요. 저도 아빠 글 읽어보고 싶어요. 민지가 원고를 달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제 글을 읽더니 조용해졌어요. 아빠,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힘든 게 아니야. 필요한 일이었어.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 요즘 민석이는 중견기업에 취업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라서 만족스러워 합니다. 민지도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은 나중에 경험을 쌓고 나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두 아이 모두 현실적으로 변했어요. 무작정 창업부터 하겠다던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투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펀드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원룸 투자도 하나 더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보, 투자에 재미가 붙었네. 순자가 웃으며 말해요. 그래, 공부할수록 흥미로워. 지난주에는 투자 동호회 모임에도 참석했어요.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노후 준비 방법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박정우 씨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한 분이 물어봤어요. 제 이야기를 간단히 해드렸어요. 퇴직 후 겪었던 갈등과 결단에 대해서 말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자녀분들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3개월 전에 제가 지금의 저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투자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노후를 꿈꿔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저를 다시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민석이가 가끔 그렇게 말해요. 아빠, 요즘 정말 멋있으세요. 민지도 예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저를 봅니다. 어제는 순자가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갑자기 뭐가? 우리 노후를 지켜줘서요. 애들 말에 휩쓸렸으면 지금쯤 걱정만 하고 있었을 텐데. 맞는 말이었어요. 만약 그때 아이들 요구를 들어줬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8천만 원이 날아갔을 수도 있고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불안해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민석이가 용돈을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제가 드릴게요. 괜찮다. 아빠는 아직 여유가 있어? 아니에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싶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순자가 말했어요. 여보, 내일 제주도 여행 어때요? 갑자기? 이제 우리도 여행 다닐 때가 됐잖아요. 애들 걱정 안 하고.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래, 가자. 오랫동안 못 가봤네. 민석이와 민지도 좋아했어요. 엄마 아빠가 여행 가시는 게 맞죠? 예약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노후가 시작되는 것 같다고. 35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고 퇴직 후에는 가족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어요. 내가 지켜야 할 건 퇴직금이 아니라 내 이름 박정우였구나. 박정우라는 사람이 존중받으며 살 권리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원룸에서 나오는 월세로 용돈도 생겼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가족들도 각자 자립해서 더 이상 저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을 존중하게 됐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퇴직금은 누구를 위해 쓸 건가요? 가족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인가요? 저는 이제 답을 알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근속은 나 자신에게 해야 한다는 걸. 35년 회사가 저를 지켜줬듯이 이제는 제가 저를 지킬 차례입니다. 그게 진정한 노후 준비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한 아버지가 퇴직금보다 더 소중한 걸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 우리 모두의 숙제겠죠. 당신의 퇴직금,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누구의 것인가요?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열릴 다음 우체통 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다음 사연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